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화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융단 폭격의 대상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안철수계 의원들과 함께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성공했어야 합니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전횡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사보임해서 민주당 뜻대로 패스트트랙이 성공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계의 이태규 의원 등이 김관영 원내대표를 불신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총회를 연 결과 과반도 안 모였습니다. 망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유승민 의원은 이렇게 실속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 유승민 의원이 27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한국당 복당 쉽고 편한 길 가지 않겠다. 한국당에 가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환영합니다. 오지 마십시오. 유승민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꽃길을 만들어서 데려가 달라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는 한국당에 가지 않고 바른미래당에서 내 길을 찾겠다는 건지 잘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유승민 의원이 보여준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적어도 지금 콩가루 집안으로 보입니다. 손학규 대표는 사실상 오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추대된 거로 보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은 과거 바른정당 계열의 국회의원들, 국민의당 계열의 국회의원들, 국민의당 출신 중에도 호남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 좀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보이는 의원들, 안철수계 의원들, 유승민계 의원들,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것은 유승민과 안철수가 손을 잡아도 바른미래당을 장악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만큼 권위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은 훌륭한 정치인으로 대접받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박근혜에 대들기도 했습니다. 리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새누리당 또는 지금의 자유한국당에서 유승민 의원과 친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스킨십이 없다. 밥 한 번 먹어본 적이 없다. 너무 잘난 체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유승민 의원이 대구 지역에서 출마한다면 승산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건 현실일 같습니다. 물론 유승민 의원이 경제적 전문가이고 나름대로 한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도 했고 비서장도 아마 했을 겁니다.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집안도 좋습니다. 국회의원 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유승민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유승민 의원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한국당 복당에 대해서 쉽고 편하고 계산기 두드려서 그때 더 이익이 많이 보이는 길로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말은 그럴싸합니다. 당이 어려운 상황인데 안철수 전 의원과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 당을 살리는 길을 찾는 것이 저희 당연한 의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지금 유승민 의원의 현실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유승민 의원은 논현동 성남 아트홀에서 팬클럽 유심초가 주최한 팬미팅에 27일 나왔습니다. 어렵더라도 나중에 더 좋은 결과가 있는 길을 가고 있다. 이 길에서 성공하면 이 나라를 정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저는 유승민 의원을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본인의 뜻이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현실적으로 과연 그럴까요? 정치인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유승민이라는 이름은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조사에서도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바른정당의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수도권의 젊은 사람들은 문재인이 싫어서, 안철수가 싫어서 유승민을 지지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때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였는데 탄핵 때문에 한국당 후보는 사실 인기가 좀 없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부지리 비슷하게 유승민의 주가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유승민은 당에 남아있는 8명의 바른 정당계 의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왔던 것을 다 팽개치고 내년 총선에서 조금 더 큰 당에서 편하게 공천이나 받겠다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바른미래당에 남아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른미래당에서 한국당 간 사람들은 다 편하게 큰 당에서 공천이나 받겠다고 간 사람들입니까? 물론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승민의 말을 듣는 보수 지지자들은 갸우뚱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믿더라도 과연 이게 국민들의 생각과 얼마나 부합하느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한국당이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유승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반문연대, 보수대통합, 황교안 대표도 보수는 뭉쳐야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승민 의원이 말하는데 굳이 손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한국당에 유승민을 대체할 사람이 있다면 굳이 유승민이 한국당에 올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을 대체할 수 있는 유능한 신선한 정치인을 스카우트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수 정치에 염증을 느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변했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한국당 의원들이 좀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다음 공천에서 신선한 인재들을 수여하면 되는 겁니다. 키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존의 정치인들하고 같이 정치해야 됩니까? 지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1위가 황교안, 2위가 오세훈이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한국당에 4선 5선 의원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당 지지자들과 국민들은 때가 덜 묻은 정치 신인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을 선택한 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신인이지만 국무총리를 지낸 인지도가 대단히 높은 사람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치를 8, 9년 쉬었지만 서울시장, 과거 한나라당 국회의원, 나름대로 신선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황교안, 오세훈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정치인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한때는 신선한 인재였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과거의 정치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까? 한국당, 복당 쉽고 편한 길 가지 않겠다. 오히려 저는 유승민이 한국당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유승민의 복당을 반대하는 기류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는 그렇습니다. 좀 더 몸을 낮추고 대구는 출마하지 않겠다. 수도권에 험지를 나가겠다.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속된 말로 건방을 떨어요. 이건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자, 바른정당계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 9명은 전날 의원총회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사보임한 권은희 오신환 의원을 복귀시키려고 한 것은 실패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내에서 지금 유승민은 리더십이 흔들리는 겁니다. 한때 대표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들 지금 내년 총선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호남 지역구 의원들은 민주평화당에 일부 갈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에 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계는 지금 일부는 아마도 한국당에 꽃길을 깔아주면 갈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굳이 그분들을 모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오늘 했던 이 발언들은 이제 유승민은 한국당에서 멀어졌구나. 물론 정치는 생물이 돌아가는 늘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장담하기는 힘듭니다. 황교안 대표가 결단을 내린다면 합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한국당의 지지자들은, 당원들은 생각합니다. 대구, 꽃길, 한국당 간판만 달면 웬만하면 당선되는 곳, 그것을 희생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국회의원을 한 번 해봤지만 서울의 강북구 중당을 정말 힘들다는 데서 해봤습니다. 서울지역구, 강북지역구 의원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대구나 부산에서 편하게 정치하신 분들이 마치 국회의원이 힘든 것처럼 말할 때 정말 치가 떨립니다. 좋은 집안, 박근혜 대통령의 후원으로 정말 꽃길을 걸어왔던 유승민 의원입니다. 생각이 올곧었던 거로 보이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